도둑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도둑이 당신의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한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여성 개그맨 박나래는 어느 날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스캔들 때문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소문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금 수수께끼의 강도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보석, 디자이너 핸드백, 귀중한 개인 소지품 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손실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화려하지만 외로운 쇼비즈의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나라에가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사람들은 즉시 창문, 문 잠금 장치, 보안 카메라 등 침입 흔적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발 자국 하나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자 무대 뒤에서 소름 끼치는 말이 속삭여졌다. 외부인이 아니라면 내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포럼에서는 게시물이 밀집되어 나타납니다. 나라에가 최근에 집에 누구를 초대했나요? 그 사람 열쇠 가지고 있나요? 의심받지 않고 드나들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부 네티즌들은 오래된 영상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밤에 멈췄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이 준비된 밤이었다. 강도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박나래의 절친한 친구인 전현무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유명 K-팝 스타 보아가 갑자기 화면에 나타나서 주저하지 않고 그 집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강도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박나래의 절친한 친구인 전현무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유명 K-팝 스타 보아가 갑자기 화면에 나타나서 주저하지 않고 그 집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전쟁터야. 가구는 낡았고 손님용 화장실은 냄새나. 너무해 오빠. 보아는 현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풍경. 하지만 청중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던 박나래조차도 보아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으로 현무와의 관계를 암시하면서 가십의 물결에 휩쓸렸다. 사랑이 없어. 그는 너무 착해. 그녀를 사랑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네티즌들은 나래를 대신해 분노했다. 현무와 보아는 이후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그날 밤이 박나래의 집에 침입이 일어난 날이라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가 그 시끄러운 라이브 스트리밍에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관심이 나래에게서 돌아서자 누군가는 언제 공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잠그다, 고장나지 않음. 그 집에는 전형적인 강도 사건처럼 약탈당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죠? 나라애가 집에 없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카메라가 작동하고 어떤 카메라가 고장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두를 떨게 만든 유일한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가까운 사람들만, 신뢰받는 사람, 박나래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 박나래는 감성적이고 사교적이며 친구들과 모이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연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집은 혼자 있는 곳이 아니야.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곳이 집이지. 그리고 어쩌면 그 친절함이 악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항상 밝은 빛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결코 가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는 친구이자 지인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기회,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는 아주 일찍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습니다. 1년 전 유튜브에 녹화된 친밀한 채팅에서 박나래는 절친 기안 84와 함께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심해 보였지만 기안 84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라야, 너는 참 착한데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당신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박나래는 농담인 줄 알고 웃었다. 그녀는 누구세요? 말해보세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키아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냥 부자라고 하고 이런저런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조심하세요. 그 경고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라에도 당신이 너무 걱정하는 줄 알죠. 하지만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났으니 기안 84의 모든 말이 징조처럼 들립니다. 사건 이후 게시물에서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애가 요즘 들어 예전처럼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녀는 파티를 덜 열었고 분위기도 차갑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감지했지만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술가이자 여성이자 친구. 그녀는 현실적으로 살아요. 그녀는 사람들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비용을 치르게 했을 수도 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코미디언은 어떻게 그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대 위에서 큰 웃음소리가 터진 뒤에는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는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나날을 보내야 했던 박나래 역을 맡았다. 나라에는 2006년에 데뷔했는데 작은 키에 볼품없는 외모, 쉰 목소리로 아무도 그녀가 한국 연예계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의 기준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발하고 추악해도 대담하고 터무니없어도 대담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캐릭터로 변신하고 자신만의 대사를 만들고 목소리를 흉내내고 넘어지고 아무도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동작을 하다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외모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겐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해 라고 했죠. 결국 나라에는 성형수술을 하기로 결심한다. 자신을 위해 더 아름다워지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거의 사라질 뻔했죠.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단 한 사람, 김준호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5년 후에도 유명해지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술집을 하나 열어줄게요. 그러던 어느 날 코미디 빅리그 쇼에서 다시 돌아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라에게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술 취한 소녀부터 심술궂은 이모까지 모든 행동에서 나라에는 예상치 못한 짓을 저질렀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로 스튜디오 전체를 웃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조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지적으로, 매력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웃어보세요. 그러자 나레바가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그녀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메인 MC들이 하차하면서 발생한 위기 속에서도 전체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2019년 그녀는 MBC 연예대상을 수상하면서 그 정점에 오른 희귀한 여성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뒤에는 그녀는 여전히 작은 여자일 뿐이에요.
매주 집을 청소하고 요리하고 파티를 열어서 외로움을 덜 느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그 파티 중에 어쩌면 누군가가 그녀의 신뢰를 훔칠 곳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나라에는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합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공유도 없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녀는 배신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아마도 더 아픈 것은 그녀가 한때 그 배신자를 친구로 여겼다는 사실일 것이다. 박나래는 예술가 그 이상이다. 그녀는 노력의 상징이며 과소평가받고 상처받았지만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난 이상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자면 가장 밝은 빛 속에서도 여전히 어두운 구석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소리로 웃는 중에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소리 없이 고통받는 마음이 있습니다.